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결정나무, Decision Tree, 그리고 Random Forest, 이것의 근간이 되는 정보 이론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실제 구현까지 함께 해볼 건데요. 데이터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법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Decision Tree와 Random Forest가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나무를 만들어 간다 라는 것이 속성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레이블에 해당하는 No, Yes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지를 만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attribute, 어떤 속성에 대해서 먼저 관찰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그룹화가 되어가는지 다른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이 안경을 쓰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했을 때와 오른쪽과 같이 남자인가를 질문했을 때에 서로 다른 형태로 그룹이 지어지고 레이블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은 해답을 줄 것인가, 혹은 어떤 질문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중에 답의 모호성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바로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엔트로피가 사실 우리 말로 바꿨을 때 제가 그냥 이 n이라는 것의 발음에서 착안해서 엉망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엉망지수, 엉망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n을 보는 순간 엉망이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즉 엔트로피가 높다는 게 뭘까요? 엉망인 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엔트로피라는 것은 en이 in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서 아니란 뜻이고요. 트로피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안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했던 것이고, 본래 무질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즉 엔트로피는 무질서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커진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이고요. 일이 되려면 뭔가 에너지가 모여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느려지기만 합니다. 이것저것 설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기판, 회로 기판이 나이를 먹고 소모가 계속 되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결국엔 분산되고 흐트러지고 노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이 배터리라는 것이 실 화학적으로 잘 나눠져 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 배터리 수명이라는 것이 에너지 저장 능력인데요. 이게 서로 나눠져 있어서 잘 저장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막 너무 많이 그 중간을 나눠주는 특정 소재가 망가지고 해서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실제 현상이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엔트로피를 오히려 감소시켜서 엉망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답에 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의미는 더 불확실해진다는 것이고 더 무질서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정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정보의 양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무질서한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원하는 답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정보의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정의가 되게 됩니다. 바로 information,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정보. 그리고 양이라는 것을 말할 때 컨텐츠라는 말을 씁니다. 방송 컨텐츠 이럴 때 컨텐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담겨진 내용의 의미로 컨텐츠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 s가 빠진 컨텐츠라는 말이 양을 의미합니다. 이게 담다라는 의미에서 나와서 담겨진 만큼이라고 하는 양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i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x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px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동전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0.5, 0.5라는 확률을 갖고 있죠. 앞면이 나올 확률 반, 뒷면이 나올 확률 반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px로 봤을 때는 0.5라는 수치를 갖게 돼요. 근데 이것을 역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가 6분의 1의 확률로 하나의 그런 대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6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면체를 던져서 앞면이 나온 사건에 대한 정보량은 결국에는 로그 2에다가 2분의 1의 분모 분자를 뒤집은 2를 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사위 6면체에 대해서
눈이 1이 나온 사건을 진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또 로그 2의 6이기 때문에 2.58이라고 하는 약간 더 증가된 정보량이 계산되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우리가 로그 2를 쓰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정보량을 구하는 이유가 나중에 비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게 돼요. 정보량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비트의 관점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1과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팅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좋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on and off, 즉 전기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를 의미하는 1과 0에 의해서 원하는 정보량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 이러한 계산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확률 적은 사건이 일어나면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보가 많다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적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실생활에서 기사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1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학습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죠. 또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움이라는 감정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정보량을 계산하고 이러는 것의 행위가 놀라움 분석이라고 해서 Surprisal Analysi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회적 변화를 확 관찰할 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문 일이라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앞에서 무질서, 엉망이다 그렇게 설명드린 것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특정 사건들의 군집을 관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정보량 평균 값에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HX라고 하는 심볼을 많이 쓰고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인포메이션 컨텐츠, 정보량의 기대값으로 표현됩니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식이 왜 나왔을까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정보량이 많길래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누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가 많아? 라고 그것을 지표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나타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확률에 기반해서 정보량이라는 것을 구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X라는 사건으로부터 PX가 있을 것이고 그 PX의 이 마이너스 로그로부터 정보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특정 확률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정보량을 가진 것이 이 확률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량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가 결국엔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고 이것이 그러한 무질서함, 엉망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때 이 정보량이라는 것을 로그로 표현했었습니다. 이 로그로 표현했을 때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 확률이 1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 로그 값은 0에 가까워지죠. 우리가 배워왔던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로그 1은 0이다 라는 게 있잖아요. 즉 특정 사건이 너무 당연한 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 태양이 뜨는 것이 우린 굉장히 귀납적인 이유에 의해서 당연한 확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 1에 가까운 사건이 될 것이고 로그 1에 가까운 정보량인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해가 뜰 것입니다 라는 이 사건은 엔트로피를 크게 만들 이유가 없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반이다. 해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거죠. 바로 이 로그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승리 확률이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0.5,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는 정보 엔트로피는 이 각각 확률에다가 정보량을 곱한 것이 될 테고요. 그래서 0.69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국가대표와
동네 조기 축구팀과 경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가 이길 확률이 0.99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기 축구팀이 이길 확률은 반대로 0.01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 로그가 1에 가까운 값에 0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훨씬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정보의 엔트로피가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거고요. 너무 당연한 사건이라면 그 엔트로피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즉, 이 엉망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지금 수식을 막바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이 하나하나를 한번 실제 예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마케팅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